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월 9일 수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째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03%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1%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6%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가 42,500선에 안착을 하게 되었고요. S&P 500 지수도 5,800이라는 새로운 피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44번째 고점을 오늘 또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3거래일 만에, 그리고 S&P 500 지수는 7거래일 만에 고점을 다시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선두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대부분 업종도 광범위하게 올랐습니다. 통신주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장중 흐름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 현지 시간에 발표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 9월달 연방종교시장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안도하는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연준이 발표한 지난 9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지난 9월 빅컷 인하를 단행했었던 연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 9월에 50bp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연준 내부의 몇몇 위원들은 50bp 빅컷 인하보다는 그보다 조금 점진적인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했다라는 점이 오늘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연준 내부적으로 이 금리 인하의 폭을 두고 있어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내부적인 균열이 좀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요인인데요. 오히려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은 어쨌든 이제 9월 FOMC에서 빅컷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빅컷 인하라는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다른 위원들을 상당히 설득했다라는 점을 방증을 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막상막하의 의견차가 있었지만 연준이 빅컷 인하를 단행한 계후에는 파월 의장의 설득이 있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시장의 편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점이 결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는 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일 아침에 미국의 중요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9월 물가가 무난하게 둔화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조금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도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채유가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워터 원유의 가격이 0.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건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광범위하게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우량주가 대부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우량주인 블루칩 3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30개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제외한 28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보잉과 세일스포스였는데요. 이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좀 계절적인 악재가 있었고요. 이런 악재가 있었던 종목을 제외하고는 우량주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주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식이 이제 증시가 강한 흐름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진했던 업종이 통신 업종이었는데요. 이는 구글과 관련된 악재와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기업 분할을 강제로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바로 하루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의 앱스토어 전면 개방을 명령한 데 이어서 구글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여파로 구글의 주가가 간밤 1.5%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바로 하루 후 테슬라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이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의 날개가 달릴지 혹은 하락세를 전환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 주식 오늘은 주가가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가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지만 사상 최고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퀄컴, ASML 그리고 암과 같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는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허리케인 밀턴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허리케인 분포에 따라서 크루즈 업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크루즈 관련 종목의 주가는 좀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실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00대 업종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탑3 종목이 이제 크루즈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큰 허리케인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월가에서 이 크루즈 업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이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